아들 박주신 문제, 서울역 고가도로 폐쇄 등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던 박원순 시장이 정명훈 서울시향 음악감독의 문제로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시는 정명훈 서울시향 감독의 재계약을 보류하면서 추가로 협의를 해보겠다 향후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최근 정명훈 감독의 부인 구모 씨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입건이 되어서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역전되고 있죠. 원래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현정 전 대표를 폭언 및 성추행, 인사전행 등으로 고발하고 투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박현정 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기가 음해를 받았고 그 음해의 배경에는 정명훈 씨 부인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 조사 결과 결국 박현정 씨 말이 맞는 걸로 드러나서 정명훈 씨 부인이 지금 조사 대상이 되어버린 역전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이 시민단체인 사회정상화운동본부라든지 박원순 시정농단 진상조사 시민연대 등이 정명훈 예술감독을 이 업무비 횡령 고발 등으로 이렇게 이 법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4월 서울시향 측에 지난 10년간 정명훈 씨에게 지급한 업무비 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결과 퍼스트 건이 88매, 비즈니스 건 18매 등 총 52건의 출입국 항공료로 13억 1천만 원이나 지불됐다라는 것이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이 해당 청구서는 정명훈 예술감독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MOM 미라클 오브 뮤직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서울시향 감독에 대해서 특혜로 운영되어 올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돈으로 운영하는, 그야말로 이 외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라는 시향은 그 도시에 관련되는 후원자 집단 스폰서가 탄탄해서 거기에서 주어지지만 서울시향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러지도 못할 건데, 지금 보면 이 대우가 엄청납니다. 서울시로부터 한 해 13억에서 15억 정도의 이런 페이를 받고 있고요. 그 내용은 연봉 2억 2천만 원에 해당 4,800만 원의 지휘료를 추가적으로 받고, 그 외에도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항공권, 즉 외국에 나갈 때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 제기를 한 박현정 전 대표, 그 여성이요, 성추행을, 남성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라고 그렇게 투서를 받고 법적인 문제를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일은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합작품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박현정 대표는 11월 안에 서울시향 대표직에서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자신이 예술감독으로 재계약 안 한다고 정명훈 씨가 주장해서 생긴 일이다. 박원순 시장이 자기를 보고 당장 나가라고 했다. 시향의 평양 공연을 위해 정명훈 감독을 잡고 싶었을 거다라고 사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즉 박현정 씨의 말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요, 박원순 씨는 대권의 꿈이 있으니까 아마 이 평양 공연이라든지 서울시향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이벤트를 하고 싶었겠죠. 그 배경은 이 정명훈 씨라는 세계적인 이 지휘자 부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서울시의 일들을 빛나게 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이렇게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명훈 예술감독이 지금 이명박 오세훈 때부터 시작을 해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박원순까지도 무난하게 오는데요. 박 시장은 2002년 비영리 기구인 아름다운 가게를 설립할 당시 홍명희 현 MOM, 즉 이 MOM이라는 게 아까 정명훈 씨가 하는 사단법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사를 아름다운 가게의 이사에도 이렇게 선임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 종로경찰서 측은 홍 이사와 정명훈 예술감독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정보라 밝힐 수 없다 이랬는데요. 그 정명훈 씨가 오늘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추가 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끄러워졌는데, 이제 계약이 보류되면서요, 서울시향 전용 음악관을 열어주겠다고 해가지고 현재 공원을 하나 없애고 그 자리에
짓겠다 이런 일까지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이렇게 말이 많고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 아무리 이 사람이 명성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술은 순수해야 되고요. 그야말로 돈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거의 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서울 시민들의 어떤 예산일 그런 어떤 돈들을 수도 없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에 박원순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박연정 전 서울시장 대표를 쫓아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직원들이 대표를 향해서 남자가 여자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비행기 티켓 값이 13억 1천만 원이 뭡니까? 지 손으로요. 지 개인 일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유관되어 있는 기관에다가 표 끊으라고 하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것도 퍼스트 클래스 좋아하는 사람들. 자, 박원순 시장 국민의 예산을 가지고요. 청년수당 뭐 퍼준다더니 어쩌더니 하더니만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협상이 지금 거의 최종적인 단계에 가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일본 외무부 장관, 외무성 장관과 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 간의 회담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장급 회담이 있었죠. 자, 이 문제에서 일본이 얼마나 책임지고 사과하겠다라는 말을 하는가. 그 다음에 사죄문을 누가 쓰고 어떻게 전달하는가. 위안부 할머니들께 전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강제 동원을 인정하는가. 그 다음에 이런 위안부의 피해를 당한 분들께 위로할 어떤 재정, 즉 돈을 아시아 뭐 여성기금으로 해서 1억 엔 정도를 일본 정부가 내겠다라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이름을 붙이고 운영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이런 남아있는 쟁점들 중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라는 부분은 쉽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측이 확실하게 책임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사과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 위안부 할머니들께 정확하게 전달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본 측은 아베 총리가 쓰고 그 다음에 이 주한 일본 대사가 위안부 할머니들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일본군이 관여한 위안소에서 여성들이 경험한 고통과 정신적, 육체적 상처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이렇게 합의가 물밑에서 됐는데 일본의 정권이 당시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이런 합의가 채택되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떤 행태가 되든 합의가 마무리되면 이번이 최종적이고 한국이 정권이 바뀌고 다른 정권이 들었으면 또 문제 제기하고 또 문제 제기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나오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동경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아베 총리와 함께 발표하는 걸로 마무리 짓자 하다가 내년 3월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까지 배석을 해서 한일 간의 이런 합의를 미국이 보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창피한 일인데요. 미국이 중간에서 물론 이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과거사 문제로 싸우고 있는 한일 간의 관계를 해결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일본의 뭐 집단적 자위권이나 일본의 법률, 안보 법률 개정이나 평안법 개정 시도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겠죠. 미국의 입장으로 보면요. 중국을,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미국을 서로 연결해야 되는데 한국의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일본하고 계속 티격태격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안보의 축의 핵심인 이해관계의 핵심인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정세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을 겁니다. 또 거기에 최근에 한국에 대해서 중국의 추파가 만만치 않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빨리 이걸 갖다가 타결 지어버려가지고 두 나라가
잘 지내길 바란다. 그래야 우리가 뭐 꾸미는 어떤 일도 되질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런 입장에서 미국이 엄청나게 한국 측과 일본 측에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성의를 보여야 되고 한국도 성의를 보여야 되는, 솔직히 말하면 두 나라 다 하기 싫은 협상에 억지로 나선 격이 되어서 지금 그래도 어렵게나마 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번에 그 산케이 신문의 가토 지국장에 대한 무죄라든지 또 일부 단체의 거의 한일 수교와 관련된 배상금 청구 문제를 추가적으로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 거부 판정이 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본 측이 이거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세게 달라붙게 만들었어요. 문제는 일본이 협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꾸 일본 언론 측에 협상이 다 됐다, 뭐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거다, 또 일본이 원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혹시 잘못되면 한국 측이 잘못했다 이렇게 엎어 세우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일본은 이런 행동을 중단하고요. 그야말로 이런 일들은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일체 내용이 밖으로 나오지 않다가 발표로서 알게 되는 형식이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또 우리 측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 주변에서 이 반일 문제를 끌고 오는 부분은 솔직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미 반일 문제의 배경에는 저는 북한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정권들은 대대적으로 한국의 종북 세력, 또 종북 세력과 연계된 제야 세력,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이 반미 반일을 계속 부추겨 왔습니다. 그래서 반미일 운동, 즉 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갑자기 광우병 쇠고기로 뒤바뀌면서 정권이 흔들렸던 2008년이나 또 최근에 보면 이 리프트 이 주한미 대사를 이 비섭했던 그 장본인이 과거에는 일본 대사에게 백도를 강연장에서 던졌던 문제나 다 이게 일치하는 부분이죠. 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일본과 잘 지내는 부분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에서 포위되는 대상이 자기들이 되는 거죠. 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이 잘 지내면,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 측에 완전히 가세하게 되면 중국은 굉장히 이 군사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포위되는 구도가 됩니다. 중국은 이걸 분열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핵심 키가 한국이라고 보고 계속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입장이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제야, 진보, 좌파, 종북 세력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평택 미군기지, 그 다음에 제주도 강정기지를 못하게 만드는 부분으로 나온 겁니다. 중국은 서해 앞바다를 한국 배가 다닐 때도 허락을 받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군함이 다니더라도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결국 이 한일 간의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면 박근혜 정부는 급속도로 일본과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또 협력이 급진전되겠죠. 그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도 진전이 될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움직이는 한국의 좌파 세력들이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타격을 입히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그 하는 모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타협을 하더라도, 협상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야합했다, 붙어먹었다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정쟁의 이슈를 삼으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확고합니다. 자,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사과는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계적인 어떤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우리 뜻대로 100%는 되지 않습니다. 그 사과의 정신이 담겨 있는 사과 이 정도라면 이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가장 우리가 우방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경제 협력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나라일 수도 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가 후유증을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정부의 방침대로 단호하게 일본을 쪼아서 이번에 협상을 매듭짓고 그 이후에 뭐라고 떠드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자, 지금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요, 무슨 박근혜 정부가 또 일본한테 뭐 팔아먹으려 그런다 하면서 댓글이 엄청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 안대로 완벽하게 협상을 지어도 그렇게 할 거고, 어떤 형태로든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를 타결 짓는 것을 반대하라고
한 지령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정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의식하였어요.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1번이 안 들어오면 그때는 협상을 깰 수밖에 없죠. 또 추가적으로 더해 나가야 되겠죠. 올해 안에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뭐 정부의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 협상이 가능한 범주 안에 1번과의 타결이 되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서 그 휴정은 법으로 수습을 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요, 소고기 광우병 사태 때 가장 잘못한 것은 그 광우병 선동의 본질인 한국의 종북 좌파 세력들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떠들면 법대로 대처하면 되는 겁니다.